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저는 지금 근래 사자붕어 출현이 자주 있다는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백운지에 나왔습니다. 붕어학개론에서 현장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오늘 주제가 바로 낚시터 선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낚시터 몇 군데 돌아보면서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자, 낚시 출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낚시터 선정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화합의 낚시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홀로서 명상의 낚시를 즐기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낚시터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화합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처럼 어느 정도 수면적이 보장돼야 되고 다양한 포인트가 보장이 되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특히 주차 공간이 충분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근처에 본부를 차려놓고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식당 시설이나 숙박 시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어울렸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요즘 낚시터에는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 등등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명상의 낚시를 할 때는, 명상이라는 것은 무념무상에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어떤 화두를 던져놓고 정숙한 상태에서 하룻밤 낚시하면서 어떤 답을 구해내는 것이 명상의 낚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불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아담한 곳을 찾아서 혼자 생각하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 출조 전에 장소 선정할 때 기준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즐거운 낚시를 할 것인가, 혼자서 고독하게 명상하는 낚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놓고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낚시터 선정 우선 고려할 기준을 앞에서 설명할 때 명상의 낚시터를 얘기하면서 아담한 낚시터를 얘기했었죠. 바로 지금 이런 곳이 아담한 낚시터로서 아주 제격입니다. 이런 곳이라면은 홀로 와서 정막 속에서 하룻밤 명상의 낚시를 즐기기도 좋고, 혹은 두 명이나 세 명 아주 마음이 맞는 조우가 와서 조용하게 하룻밤 낚시하면서 명상을 즐기기 아주 좋은 낚시터입니다. 자, 이렇게 낚시터를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 두 가지는 알아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낚시터를 선정할 때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낚시터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의 그 첫 번째는 취향입니다. 자, 내가 낚시를 마리수 낚시를 즐길 것인가, 대물 낚시를 즐길 것인가, 또 우리 단체가 같이 회원들이 가는데 오늘 마리수 낚시를 어울려져서 할 것인가, 아니면 대물 낚시를 다 할 것인가, 또 이 취향에 따라서는 낚시 채비가 마리수 채비인가 대물 채비인가, 모든 이런 것들이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수 낚시를 즐기고자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입질이 많이 오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수심이 있으면서 찌맛과 손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로 간에 모이고 흩어져서 자리 잡고 낚시하기가 아주 편리한 곳, 이런 것들을 마리수 낚시에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마리수 낚시, 대물 낚시가 혼재해서 같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 때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같은 기법에 같은 취향의 낚시를 즐기고 그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물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꽝을 치더라도, 천원이 꽝을 치더라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입질을 받았다 하면 큰 붕어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대개 그런 곳은 보면은 수초가 잘 발달해 있는 곳이고 정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수심이 낮은 평지형이거나 아니면 준계곡형으로서 상류 쪽에 포인트 여건이, 대물 포인트 여건이 잘 되도록 수초가 어우러져 있거나 이런 것이죠. 또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붕어 낚시인들이 싫어하는 베스나 블루길, 즉 외래 어종이 오히려 유입되어 있는 곳이 대물 낚시하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낚시터 선정 시 고려사항 중에, 세부사항 중에 첫 번째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취향에 맞는 장소를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최근 조항 정보 분석입니다. 자, 최근 조항 정보는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출조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 명칭을 넣고 붕어 낚시 혹은 붕어 조항 혹은 붕어 대물 낚시, 대물 붕어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해 보면은 개인 카페나 블로그 이런 곳에 최근 출조 조항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낚시점에서 조항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저한테 종종 전화 와서 낚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 지역 낚시터에 가서 미끼 사면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최근 조항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해당 지역 낚시터 가서 낚시가게에서 미끼도 사고 소품도 사고 하면서 어디로 가면 근처에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 조항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조항 정보인데요. 이 기타 조항 정보는 떠도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더라, 어떻다 하더라 하는 모든 것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려하는 것은 바로 조항 정보 분석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조일지 쓰시는 분 많죠? 그 출조일지하고 그 다음에 수년간 어떤 낚시 잡지나 기타 인쇄물을 스크랩해서 모아놓은 자료들 등등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쓰는 출조일지가 가장 정확할 텐데 어째서 세 번째라고 얘기하느냐. 출조일지 써서 적용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만은 실제로 작년 오늘 엄청난 호조항을 본 장소에 그날 시간까지 맞춰서 찾아가서 해보면 전혀 다른 조항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조항이라는 것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폭을 두고 그 폭발 조항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출조 일지는 세 번째 정도로 참고하고 또 인쇄 스크랩물도 세 번째 정도로 그 시기를 참고를 하고 출조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참고사항에 제가 넣은 것은 장소 선정할 때 그 출조 일지나 인쇄물 스크랩을 보면은 채비나 미끼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 네 번째 고려할 사항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제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출조 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이 출조 제한 사항에는 첫째로는 이제 낚시 금지가 혹시 돼 있느냐. 요즘 간혹 그런 황당한 일을 겪는 게 있습니다. 주민과 충돌해서 주민들이 낚시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상수원으로 지정이 돼서 못하게 됐다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낚시를 갔는데 금지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갔는데 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황당하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배수를 하고 준설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출입에 제한이 있는지, 어떤 낚시터가 한참 호황을 이루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통제해서 낚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려사항을 다 해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제부터 통제합니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한사항, 낚시 금지하는지 또는 배수나 준설 공사를 하는지, 진출입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사전 고려를 하고 낚시터 선정을 세부적으로 마치고 어느 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실수 없이 좋은 낚시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훈입니다. 자, 낚시터 선정 기준에서 제가 대물 낚시할 것인가 마리수 낚시할 것인가 취향에 따른 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장소면은 회원들이 다수가 출조했을 때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낚시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적으로 보나 접근성으로 보나, 그리고 저 상류 쪽을 비롯해서 연안에 부들과 줄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 대물 낚시하고요. 같은 회원들이 오더라도 또 마리수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방을 중심으로서 자유축에 이 편한 자리에 하다면은 이런 평지형이면서 이런 규모 저수지가 미끼 불문하고 채비 불문하고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낚시터 선정에서 지금부터는 계절별로 어떤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낚시터를 선정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여름으로 드는 시기니까 이런 낚시터 보면은 항상 이럴 것 같지만 실제 여기가 겨울이라고 보면은 또 적합하지 않은 낚시터가 됩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봄철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일조량이 얼마나 많은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수면에 햇볕이 드는 곳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이면서 바닷바람이 닿는 곳, 이게 겨울철에 붕어들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심이 평지형이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고를 가지고 있는 곳, 다음으로 들 끝에 있는 수로 혹은 논둔벙, 둔벙이 밭자락에도 있고 논자락에도 있죠. 이 논 쪽에 있는 것이 겨울철에 수온 유지가 되면서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바로 봄에는 이렇게 일조량을 중심으로 해서 해풍, 바닷바람이 닿는 곳,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초가 잘 발달해 있으면서 수심이 썩 그렇게 깊지 않고 바닥까지 수온 유지가 가능한 곳, 이런 곳을 고려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름철에는 아주 덥죠. 그래서 어느 낚시터를 고려할까를 염두에 둔다면 사람이나 붕어가 똑같이 시원하다고 느낄 만한 곳이 1번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반대로 햇볕이 하루 종일
수면에 비쳐서 물이 뜨거워진 곳은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봄철과 달리 여름철에는 가장 힘들겠다고 하는 데부터 제거해 나가면서 선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있으면은 뭐 낮에는 낚시 안 하고 그러면 밤에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한여름철에는 밤에도 수온이 24, 5도 이렇게 해서 식지를 않고 붕어들이 밤새껏 떠버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 그리고 시원한 물이 유입되는 곳, 또 적당한 수심이 있는 곳과 낮은 곳에 물이 대류가 환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을철인데, 가을철에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물 색깔입니다. 가을철에는 자칫하면 샘물처럼 맑은 냉수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이 아주 맑은 샘물처럼 되어 있는 곳은 무조건 피한다. 그런 곳이 주로 어떤 곳이냐면은 계곡 물이 흘러드는 곳, 혹은 일조량이 모자란 곳, 또 흐르는 물, 즉 말해서 강이나 흐르는 수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은 이제 굉장히 일교차가 크게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맑은 물이 되거든요. 그런 곳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초가을에는 대체적으로 준 계곡형이나 규모가 있는 저수지의 상류 쪽, 물골 쪽 수초가 발달한 이런 곳을 선정하면 되고요. 늦가을로 갈수록 아주 작은 소류지 혹은 평지형 둔벙, 작은 수로, 이런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문제인데, 겨울철에 낚싯터 선정할 때는 대단히 제한이 되죠. 충청 이북에서는 겨울철에 이제 초겨울에는 물낚시 약간 하다가 이제 기다렸다 얼음낚시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충청 이남에서는 한겨울에도 얼음낚시보다는 물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그리고 수심과 수초, 수온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인가,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충청 이북에서 이제 얼음 낚시를 겨울 동안 많이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고려할 것은 얼음판이 햇볕이 투과되게 돼 있느냐 아니냐. 즉 말해서 얼음판 위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으면은 햇볕이 투과가 안 되죠. 이런 곳은 그 얼음이 하우스 역할을 해서 햇볕을 받아서 얼음 밑에 어느 정도 수온을 비닐하우스 속처럼 빨리 상승시키고 붕어들이 움직이게 하고 새순이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눈이 덮어버리면 그늘이 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이 하우스 온실 효과가 적어집니다. 따라서 붕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에 할 때 충청 이북에 얼음 낚시할 때는 그 햇볕 투과 여부를 고려를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햇볕 투과가 다 안 되게 전 지역이 눈이 왔다. 그럴 때는 눈을 치우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수초가 있는 곳, 수초가 없다면은 수심이 적어도 3m 정도는 깊은 곳, 이런 곳을 장소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계절별로 하면서도 앞서 얘기했던 선정 기준과 세부 고려사항 몇 가지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적용을 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낚시터 선정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법으로 낚시를 하는데도
붕어는 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온다. 그리고 아무리 물이 말라도 그 저수지에 우리 붕어는 용감하게 살아남는다. 낚시터 선정할 때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야외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물가에까지 왔습니다. 원거리에서 전체를 보고 또 중간지대에서 특정 부분을 관찰을 했고 이제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물가에 이렇게 물가에 왔을 때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것은 물색이 붕어가 접근해서 활동을 할 만한 색을 가졌느냐, 즉 말해서 물색이 샘물처럼 맑은 것은